내용은 일단은 다항식의 연산 파트 내용이고, 그리고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총 오른쪽에 4개, 그 다음 왼쪽에 2개, 총 6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첫 번째 정의인데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잡아야 되는데, 다항식 연산이라고 하면 어떤 식이 있을 때 더하기 빼기를 계산을 할 거다, 거기에서 특별한 공식들이 있으면 좀 더 편리하게 배울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로 기억을 하면 되고, 머릿속에 1순위로 떠올라야 되는 거는 이쪽에 있는 곱셈 공식을 주로 사용하겠구나 라고 떠오르면 제일 편한 것들.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자, 일단은 다항식 연산이다, 그럼 첫 번째 이 단원과 관련된 정의 또는 용어들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거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하는 방식, 뭐 내림차순, 오름차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리하는 방식을 먼저 외워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다항식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이 녀석들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사칙 연산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식을 외우겠다. 왜냐하면 앞쪽에서는 한 개에 대해서 식 한 개가 있으면 그 한 개씩을 어떻게 다루겠다라는 내용들이라면, 사칙 연산은 그런 식들이 2개가 있을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형태로 어떻게 정리가 되니?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다항식 연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들이 있을 거고, 그 성질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배울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곱셈 공식. 자, 다항식 연산이 2개, 3개, 4개 이렇게 다항식들이 있을 때, 즉 사칙 연산 중에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그 괄호 형태로 되어 있는 걸 풀었을 때 뭐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건데, 괄호를 풀어서 정리하는 걸 곱셈 공식. 그런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공식으로 좀 기억하자라는 것들이고, 위의 공식을 위치를 바꿔서 좀 응용을 해보자라고 해서 곱셈 변형 공식이 있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나가야 될 단어는 정의. 자, 정의에는 다항식과 단항식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다항식 같은 경우는 한 개 이상의 덩어리 또는 항의 합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단항식은 한 개의 덩어리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단항식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는 것처럼 요 항, x제곱 항만 있거나 또는 3만 있어야 돼. 이렇게 더하기 빼기 형태로 구별되는 것들. 그래서 지금은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5x 플러스 3 더하기 빼기로 구별되는 게 세 덩어리이기 때문에 항이 3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덩어리들이 한 개 이상 있을 때 우리는 다항식, 그럼 한 개만 있을 때는 단항식이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는 것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보기에서 보면은 항이 지금 몇 개? 3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한 개만 선택한다면 단항식, 근데 한 개를 선택하거나 2개를 선택하거나 3개 선택했을 때는 다항식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라고 기억할 것. 그래서 단항식은 다항식에 포함된다라고 추가로 기억해주면 되고, 그리고 나서 자, 밑에 보기에서 우리가 이제 용어들을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수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일단 미지수, 그리고 상수, 계수, 차수가 있는데, 일단 미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이야기하고, 고등수학에서는 x, y, z 이 세 가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미지수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미지수라고 하는 순간 그냥 x, y, z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문제에서 언급을 해줄 거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자, 그럼 미지수의 반대 개념이 상수라는 것들인데, 미지수가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다면 상수는 딱 고정된 값만 가질 수 있는 것들이야. 고정된 값. 그래서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알파벳에서는 A, B, C에서 Z까지 있을 때, 자, X, Y, Z를 제외한, X, Y, Z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알파벳을 우리는 상수라고 한다. 근데 정확히는 상수 문자라고 하면 구별이 조금 쉬울 거고, 그러면 1, 2, 3, 4 이런 숫자들도 상수고, A, B, C, D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상수라고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것들. 그리고 계수라는 녀석은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야. 문자야. 그럼 앞쪽에서 봤을 때, 자, 마이너스 5x에서 내가 주인공 문자를 x로 선택을 했어. 그래서 x의 계수가 누구니? 라고 하면 마이너스 5라고 불러주면 되는 것들. 자, 그리고 x제곱이 있어. 이 x제곱의 계수는 누구니? 라고 질문하면 앞에 있는 숫자를 부르면 되는데, 없지. 없으면 1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1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수. 차수라는 거는 미지수가 곱해진 개수라고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x가 2개가 곱해져 있어. 그러면 2차라고 하는 것들이야. 그러면 여기는 x가 1개 곱해지지? 그럼 1차가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면 x가 1개야. 1차야. xy 미지수 2개가 곱해져 있어. 그럼 2차야. 이 xyz는 미지수 xyz가 3번 곱해져 있지? 그러면 3차라고 불러야 돼. 그래서 차수 개념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요 예시들로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는 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밑에 5x 플러스 6xy 더하기 7z야. 그럼 여기에서 x의 개수는 누구니? 라고 하면 5가 될 거고, xy의 개수는 누구니? 라고 하면 6이 될 거고, z의 개수는 7이 될 거야. 그리고 이 식의 차수는 얼마니? 라고 하면 가장 높은 차수를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 그러면 첫 번째 거는 1차가 될 거고, 두 번째 거는 xy 2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2차, 7z는
Z가 한 개만 곱해져 있으니까 1차가 되겠지. 그래서 이 식 전체에서는 2차 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말이야. 자, 다음으로 자,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인데, 자, 내림차순 정리라는 거는 가장 높은 주인공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높은 차수부터 낮은 차수로 정리하는 것들이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수학에서는 X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X가 가장 높은 게 2차, 그리고 X가 낮은 게 1차, 그 다음 X가 곱해지지 않은 것들, 즉 X제곱이 곱해진 것들 다 모아서 정리해야 되고, X 혼자 곱해진 것들 정리해야 되고, X가 하나도 없는 것들 정리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걸 우리는 내림차순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가장 쉬운 것들은 X의 제곱, 6X 플러스 9, 2차, 1차, X가 없는 상수, 이렇게 내림차순을 정리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반대로 정리하는 거는 우리가 오름차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내림차순이 가장 많이 사용되니까 이 내림차순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충분하다. 자, 그 다음 사칙연산에 관련돼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우리는 사칙연산이라고 할 건데, 덧셈, 뺄셈 같은 경우에는 다항식, 지금 제목이 다항식이잖아. 그럼 다항식이 있으면 일단 괄호가 풀어져 있어야 돼. 괄호는 여러 군데 토막 나 있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괄호를 먼저 풀어주고 동류항끼리 계산해줘야 돼. 동류항이라는 거는 4x, 7x처럼 미지수 부분이 동일한 것들, 문자 부분이 동일한 것들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 두 개를 정리해주면 11x가 되겠지. 이렇게 동류항끼리는 하나의 항으로 정리를 해달라는 소리.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생겼고 B가 이렇게 생겼을 때 A 더하기 B라는 다항식 연산을 질문하면 2차는 2차끼리 더해야 되니까 4x제곱, 1차 x랑 마이너스 x 다음에 0이 되겠지? 그럼 안 적어도 되고, 상수인 2와 마이너스 3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요게 다항식 연산의 합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럼 뺄셈도 연습할 수가 있겠지? 한번 연습들 해보고. 자, 곱셈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곱셈은 기본적으로 괄호 형태로 곱셈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괄호를 푼다, 즉 분배 법칙을 먼저 적용해주고, 그리고 나서 괄호가 다 풀어지면 위에서 한 것처럼 동량끼리 정리해주면 돼. 그럼 여기서는 많이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항들이 여러 번 있다 보니까 한 1번 곱하고 2번 곱하고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차례대로 곱해서 항들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 이상하게. 그리고 더하기 빼기 실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처음 연습할 때는 X랑 A가 곱해졌다, X랑 B랑 X랑 C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서 Y랑 A, Y랑 B, Y랑 C 그어주면서 오른쪽 부분을 하나씩 찾아주는 걸 추천할게. 그리고 지수법칙이라는 거 중학교 때도 배웠었지. 자, 지수법칙은 기본적으로 지수끼리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인데, 첫 번째, 미수가 같아. 그리고 지수 부분이 다르면 지수끼리 더한다 라는 소리야. 예를 들어서 2의 5제곱 곱하기 2의 7제곱은 2가 5번 곱해지고 2가 7번 곱해진다는 개념이야. 그럼 2가 총 12번이 곱해져야겠지. 그러면 이 12번이란 건 5 더하기 7로 구해진 거다 라고 기억해주면 되고,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 안과 밖을 동시에 곱해주면 되는 것들이야. 예를 들어서 2의 3제곱이 있는데 이거를 괄호를 해서 4제곱을 시켰어. 이 말은 2의 3제곱 곱하기 2의 3제곱 곱하기 2의 3제곱 곱하기 2의 3제곱 총 4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2의 10이야. 그러면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괄호 안과 밖을 곱해줘서 계산해줘 라는 소리. 그리고 괄호 밖에 있는 지수가 안쪽으로 이렇게 분배 법칙도 가능하다 라고까지 기억을 해주면 돼.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미수가 같으면 지수끼리 더한다. 괄호는 안과 밖을 곱한다. 괄호 밖의 건 안으로 분배 법칙이 가능하다 라고 기억해주면 되고, 자, 나누기야. 나누기일 때는, 자, 우리는 고등 수학에서 나누기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중학교도 서서히 사용하지 않았고, 그럼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서 이렇게 분수꼴로 바꿔줄 거야. 분수꼴로 바꿔줬을 때는 mn이라고 해서 뺐지 지금. 자, 분자의 지수에 분모의 지수를 빼는 거야. 왜냐하면 2의 5제곱이 있고 나누기 2의 3제곱이야. 그러면 이거는 2가 몇 번 곱해져 있다? 5번 곱해져 있는 것들이야. 거기에 2가 3번 곱해진 것들을 나눈다라고 하면 한 개씩 약분하면 2개만 남지. 이때는 2가 분자에 5개 있었는데 분모의 3개를 뺐어. 그래서 남는 게 2개야 라고 해서 2의 2제곱으로 정리 가능한 것들이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자, 지수가 있는데 나누기야, 즉 분수야. 그러면 분자의 지수에서 분모의 지수를 빼면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야. 그런데 5 빼기 3은 양수잖아. 그러면 첫 번째인 경우를 얘기해. m이 n보다 크다, 5가 3보다 크다 개념들. 근데 만약 반대로 2의 3제곱에 2의 5제곱으로 나눴다라고 하면 2의 2제곱분의 1이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분모로 내려가는 형태가 되고, 그리고 두 개가 3, 3으로 갖게 되면 다 약분되기 때문에 그냥 1만 나오겠지. 그런 예시로 기억해주면 돼. 자, 그런데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그냥 분자 지수에서 분모 지수 빼면 돼.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 2의 5제곱 있어. 그럼 우리는 2의 세제곱 빼기 5에서 2의 마이너스 2제곱 하면 돼.
근데 마이너스가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다룰 거냐라고 하면 이 마이너스가 사라지면 2의 제곱이 전부 다 분모로 내려가. 역수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모양과 이 모양이 같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놓고, 자, 그리고 괄호가 있을 때 위에서도 있지만 괄호 밖에 있는 거는 괄호 안으로 분배 법칙이 가능해. 그러면 여기서 분수꼴이면 분자, 분모의 분배 법칙이 가능하다라고 기억해주면 돼. 자, 그리고 풀이 방법들은 기본적인 순서야. 자,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풀면 되고, 나누기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곱하기로 바꿔달라는 소리고, 그리고 계산 순서는 항상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부호 먼저 검사하고, 그리고 숫자는 숫자끼리 먼저 계산하고, 문자, 즉 x 먼저 계산하고 y 몇 개야, z 몇 개야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계산을 해줘. 그래야 실수가 적어지는 것들이야.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연속으로 암산을 해도 상관없어. 근데 초반에 공부할 때는 항상 꼼꼼하게 천천히 좀 해줘. 자, 나눗셈은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인데, 다항식의 나눗셈은 나머지 정리야. 나머지 정리는 다음 단어에서 2단어에서 우리가 배울 거야. 그래서 여기선 일단 형태, 이렇게 나눗셈이라는 개념도 있다. 근데 양이 조금 많아서 다음 단어를 미뤘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거야. 자, 네 번째 성질로 가볼게. 성질은 사칙 연산이 나오고 나면 항상 기본적으로 나오는 공식들이 있어. 이 세 가지야. 결합, 분배, 교환 법칙이 나올 거야. 결합은 괄호를 묶어서 표현한다는 개념이고, 분배는 위에 거 반대로 괄호를 푼다라는 개념, 교환은 자리를 바꾼다라는 형태야. 그러면 실제로 예로 한번 들어보면, 자, 괄호를 묶어서 표현한다. 즉 곱하기해서 앞에 두 개를 묶거나 뒤에 두 개를 묶어도 결과가 똑같아. 그러면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주의해야 될 건 이때 곱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여기서는 곱셈밖에 없잖아. 그럼 곱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가 있는데 앞에 두 개를 괄호를 씌워서 먼저 덧셈을 하거나 뒤쪽에 괄호를 씌워서 먼저 계산을 하거나 결과는 똑같아. 그러면 이때는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그냥 단순하게 결합법칙만 이야기하면 틀린 정답이 돼. 이런 것들은 서술형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들. 자, 분배법칙이야. 분배법칙은 위에 거랑 반대로 괄호를 푸는 것들이야. 그러면 곱하기랑 더하기가 같이 있어. 그럼 이렇게 괄호를 풀어줘야겠지. 그래서 AB 더하기 AC, 또는 뒤쪽에 C가 있다고 하더라도 AC, BC 해서 계산해 주는 것들. 그래서 단순하게 괄호를 풀어서 정리하는 걸 우리는 분배 법칙이라고 한다 라고 기억해 주면 돼. 그리고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은 심플하게 자리 바꾼다. 자리 교환하자. 위치 바꾸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곱셈에서는 순서를 바꿔도 되겠지.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결과는 같을 거야. 그리고 더하기도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겠지.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2나 결과가 같기 때문에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라고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야. 왼쪽으로 와서 이제 곱셈 공식인데, 곱셈 공식은 큰 틀에서 2개짜리와 3개짜리 그리고 방정식 형태 3개로 구별을 좀 해볼게. 자, 2개짜리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문자가 2개 사용된 걸 의미해. 그러면 문자 2개 사용한 경우를 보면 a 더하기 b의 제곱, 완전제곱식꼴이지. 중학교 때도 배웠던 것들이야. 그러면 이 완전제곱식을 두 가지를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것들이야. 자, 그랬을 때 a-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야.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니까 그대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나 합차 공식이지. a-b는 a 플러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한 거 곱한, 더한 거 뺀 거 또는 뺀 거 더한 거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 자, 이렇게처럼 빨간색으로 된 건 너무나 기초적이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새로 배우는 게 3차 공식들이야. 자,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그리고 a 마이너스 b의 전체 세제곱이야. 그러면 이 부분들은 한번 연습을 해보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는 소리는 a 플러스 b가 몇 번 곱해진 거다? 3번 곱해진 거지. 이렇게. 근데 우리는 요거 2번 곱해진 거 위에 완전제곱식으로 배웠잖아. 그럼 a제곱 2ab 플러스 b제곱이 될 거야. 그리고 a 플러스 b지. 그럼 a를 다 곱하면 되겠네. 자, a를 한 번씩 다 곱하면 a 세제곱 2a 제곱 b, ab 제곱이 되고, b를 한 번씩 다 곱하면 a 제곱 b 2a b 제곱 b 세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것들이 다 더해져야 되겠지. 더해지면은 a의 세제곱 얘 거 사라지고, 그 다음에 a제곱 b, a제곱 b가 3개지. 3a 제곱 b, 그 다음 ab 제곱이 3개라서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야. 이 모양이 이제 위에 거랑 같은 것들이야. 자, 그런데 약간 형태가 좀 다르지. 어떻게 다르냐면, 가운데 이 부분이 ab가 3하고 a가 1개, b가 1개가 공통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3ab라고 해서 인수분해를 묶어버리면 앞에는 3ab 묶으면 a가 1개 남지? a 1개 남았어. 뒤쪽은 b가 1개 남을 거야. 그래서 더하기 b. 이 부분이 이 부분과 같은 것들이야. 자,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추후에 문제를 풀 때 곱한 형태의 힌트가 주어지고 더한 힌트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미리미리 정리를 이렇게 해놓는 것들이야.
자, 그리고 옆에 거는 쌍둥이 공식이지. 자, 마이너스로만 바뀐 것 뿐이야. 더하기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어. 그러면 b 자리에 마이너스를 다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b 세제곱인데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마이너스는 세제곱에도 마이너스지.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생긴 것들. 그리고 플러스 b인데 마이너스 b가 들어가서 마이너스 b. 그리고 곱하기에서 b가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 3ab. 그래서 더하기만 잘 기억하면 빼기는 쉽게 기억을 해낼 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이거는 위에 거랑 약간 변형된 공식인데 뭐 친척 관계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을 거야. 자, a 플러스 b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곱해진 것들이야. 이거 다 일일이 a 세제곱이야. 나왔지?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제곱 b야.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ab 제곱이야. 이렇게 곱하면 a 제곱 b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b 제곱이야.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b 세제곱이야. a 세제곱 앞에 적어놓고 그럼 b 세제곱 여기 있지? a 세제곱은 여기 있었어. 이 상태에서 자 마이너스 a 제곱 b 플러스 a 제곱 b 사라지지. ab 제곱 마이너스 ab 제곱이야. 또 사라지지. 그래서 제일 앞에 거랑 제일 뒤에 거 세제곱만 남게 되는 것들이야. 자 그럼 이런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이야. 그럼 이때 주의해야 될 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부호가 반대다. 이쪽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지? 그럼 여기는 플러스야. 나머지는 다 플러스인데.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가운데 있는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거 기억해주고 그리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첫 번째 거의 부호를 따라라. a 플러스 b지? 그럼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여기선 a 마이너스 b야. 그럼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마이너스를 가져. 자, 이거는 지금은 이렇게 풀지만 실제적으로는 나중에 인수분해, 3단원 인수분해를 배우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해석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기억해주면 될 거야. 자, 그리고 4차 합차 공식의 친척 관계 같은 녀석이야.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생긴 형태가 어때? 비슷하지? 근데 가운데 거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위에도 똑같잖아. 친척 관계야. 그런데 부호만 다르지. 가운데 거. 그러면 한 녀석을 전부 다 차수를 제곱을 시켜버리면 돼. a는 a제곱, b는 b제곱이 되면 돼. 그러면 여기서는 a 제곱이지. a 제곱은 a 4제곱이 되고 ab는 제곱하면 a 제곱, b 제곱. b 제곱은 b 4제곱이야. 단 여기서 가장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게 이 부분의 부호가 위에 것처럼 마이너스가 아니야. 플러스가 나와. 요것만 주의를 조금 해주면 돼. 그래서 합차 공식의 4차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주의사항은 요쪽의 부호가 플러스다라고 기억해주면 돼. 자, 3개짜리는 위에 거랑 똑같겠지. 그러면 문자가 몇 개? 2개에서 3개로 바뀐 것 뿐이야. 자, 그럼 3개로 바뀌었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얼마니? 라고 하면 우리는 제곱이잖아 지금 차수가. 그러면 a가 제곱되는 거, b가 제곱되는 거, c가 제곱되는 거야. 그럼 제곱이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라고 했을 때 그냥 ab 2번 곱하면 이거 2차잖아 제곱. 그 다음에 bc 2번, ca 2번이야. 그런데 얘는 짝퉁들이라서 제곱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2를 더했다. 2를 곱해줬다 라고 기억을 해줘도 무방해. 자, 그리고 제일 복잡한 식인데 자, 여기서 몇 차지? 3차, 1차지. 문자 한 개씩 해서 1차야. A 한 개, B 한 개, C 한 개니까 1차, 1차 형태야. 그럼 여기는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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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곱해니까 2차, 2차, 2차야. 그러면 이 전체는 2차고 이 전체는 1차야. 1차랑 2차가 곱해지면 몇 차? 3차가 돼. 그래서 A가 3차, B가 3차, C가 3차. 그리고 3개 다 곱한 짝퉁 하나가 있는데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면은 그 다음에 기억하기 좀 편할 거야. 그게 아니라면 일일이 다 풀어줘야 돼. 이거 언제 다 풀어주냐고. 힘들어. 그냥 혼자 시간 남을 때는 풀어줘도 되지만 실제로는 푸는 것들 아니야. 그리고 이제 변형 공식으로 하는 건데 자, 세 번째 공식은 2차 공식의 변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어떤 2차 공식이냐면 이 공식에서 이렇게 변형이 된 것들이야. 자, 예를 들어서 AB가 A라고 생각해보자. BC가 B야. CA가 C야. 전체 제곱이지? 그럼 뒤쪽에 누가 있어야 돼? 얘들 거 제곱한 거 여기 있지? 그 다음에 BC, B를 제곱한 거, BC를 제곱한 거 여기 있지? 그 다음에 C를 제곱했어. CA를 제곱한 거 있잖아. 그리고 나서 어떻게지? 두 개씩 곱했잖아. 두 개씩 곱하면 AB를 곱했어. AB. 그럼 여기서는 AB와 BC를 곱하니까 AB 제곱 C가 될 거고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하면 A 제곱 BC가 될 거고 이렇게 곱하면 AB C 제곱이 돼. ABC, ABC, ABC가 A 한 개, B 한 개, C 한 개가 다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잖아. 그래서 ABC를 묶어내면 얘는 B가 남을 거고 얘는 A가 남을 거고 얘는 C가 남을 거야. 이게 지금 이 뒷부분이야.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짝퉁이니까 2차의 짝퉁이니까 2가 있다 정도까지 기억을 하면 돼. 자, 그래서 변형 공식인데 이걸 질문하기 위해서 꽤 많이 나온다라고 기억해주면 돼. 이 부분, 이 부분이 처음에 딱 접하게 되면 이런 형태 배운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위에서부터 파생된 거라고 기억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4차도 한번 가보자. 여기서 응용 공식. 자, 요렇게 징검다리처럼 요렇게 응용이 되는 것들이야.
자, 이제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아니야. 이젠 제곱된 거예요. 제곱이야.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지. 그럼 이거 정리해서 위에 건 똑같고 밑에 이 부분이 누구랑 같아? 이거랑 같잖아. 그럼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것들이야. 그게 4차식과 같다라고 기억해주면 돼. 많이는 나오진 않지만 가끔씩 선생님들이 너희들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고난도 문제집에서 가끔씩 나오는 정도. 수능에서는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낸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방정식 형태는 2차, 3차, 4차 방정식에서 사용하는 이유 때문에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정리되는 게 중학교 때 배운 거 인수분해꼴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a일 때 0이 되고 x가 마이너스 b일 때 0 돼서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가 근이다 라고 보통 표현하는 방식이었어. 그럼 밑에서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플러스 a와 플러스 b가 근이 되는 것들이야. 그랬을 때 이걸 괄호로 다 풀면 이렇게 표현될 거고, 이거는 1차항, x의 1차항 계수들의 합으로 표현된 거지. 근데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과 같아. 밑에도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야. 단 근과 계수의 공식이 생각이 나야 돼. 근과 계수의 공식에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이 a분의 c라는 형태로 사용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두 근이 누구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잖아.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a는 최고차항 계수, x제곱의 계수를 의미해. 그래서 1분의 그 다음에 뒤에는 a 플러스 b지. 1차항의 계수가 b니까. 그러면 형태가 똑같잖아. 이렇게 기억이 나. 근데 근과 계수의 공식이 지금 생각이 안 난다면 뒤에서 다시 배울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할 때는 이거 풀면은 이렇게 생겼구나, 요거 풀면은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로만 기억을 해줘도 돼. 그리고 이거는 일일이 이렇게 분배 법칙해서 다 푸는 게 처음에는 훨씬 편할 거야. 근데 요령이 생기면 x끼리 곱한다, 상수끼리 곱한다, 그 다음에 얘들은 AD, BC잖아. 그럼 AD, BC 안에 것끼리 밖에 것끼리 곱해서 더한다 또 가능해. 그게 생각이 잘 안 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곱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3차로 가야겠지. 자, 위에 거에서 어때? C가 하나 추가된 것 뿐이야. 3개. 그러면 세 근의 합, 두 근들의 곱, 세 근의 곱 해서 3차식이야. 이것도 나중에 여러가지 방정식, 고차 방정식에서 배울 건데 미리 기억을 좀 해주면 더 좋다라는 것 정도. 다 풀어봐야 돼 원래. 알지? 하나하나 다 풀어보면 오른쪽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통으로 기억해달라는 소리야. 자, 이제 곱셈 변형 공식이야. 곱셈 변형 공식은 중학교 때도 나왔었지.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건데 우리가 위에서 공식에서 보면 나왔다. 여기서 그냥 바로 적을게. 자, 완전제곱식에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었지. 제곱만 남겨. 그러면 a제곱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2ab잖아. 그럼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2ab 맞지? 똑같잖아. 그러면 a-b의 제곱도 있잖아. 이거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야. 그럼 얘 두 개는 남겨두고 마이너스 2ab가 넘어가면 a-b의 제곱 더하기 2ab a제곱 b제곱이 될 거야. 그럼 이 녀석은 이거랑 같지? 위에 건 땡땡이야. 이게 그대로 내려와야 돼. 자, 그러면 이걸 한글로 바꾸면 쌤은 이렇게 기억을 해. 자, 제곱의 합은 더한 거 제곱 빼기 2ab, 제곱의 합은 뺀 거 제곱 더하기 2ab, 아니면 곱한 거 2배 이렇게 표현하고, 1번식과 2번식이라고 할 때 이 두 식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 빼버리면 여기도 a제곱 b제곱이 있는 거잖아. 얘들 두 개 사라지지? 그 다음에 얘들은 0은 이거 그대로 적고 a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에서 2ab를 빼면 마이너스 4ab. 자, 이 부분을 다 반대로 넘겨버리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4ab가 되겠지. 이 식이 얘 거랑 같은 것들이야. 자, 그래서 위의 식을 빼버리면 밑에 식이 정리된다 라는 거고, 이게 살짝 변형이 일어난다면 4ab가 반대로 넘어가서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4ab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 자, 그럼 2차에서 이런 형태가 있다면 3차도 가능하겠지. 자, 3차식에서 자, 여기까지 말고, 자, 3차식 그림을 조금 줄여야 되나? 자, 3차식이면 요식하고 요식 있지? 여기서 a 세제곱 b 세제곱 보이지? a 세제곱 b 세제곱 이렇게 보이잖아? 그리고 a-b a제곱 a-b 요거 두 개야. 그리고 여기에서는 얘와 얘가 밑에 거랑 똑같은 모양이잖아.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반대로 넘기면 돼.
A 세제곱, B 세제곱 이 부분이랑 똑같지? 그럼 이 남는 부분을 반대로 넘기면 돼. 그럼 밑에 있는 식들이 나오는 것들이야.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식들을 위치를 이동시켰다라고 생각해서 기억해주면 되는 게 이 공식들이야. 자, 그리고 자, 이제 어려운 공식인데, 자, 이 공식을 좀 기억을 해주면 나중에 편할 텐데, 규칙성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할게. 얘는 x 빼기 1에다가 x 플러스 1이야.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x 빼기 1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야. x 4제곱 빼기 1은 x 빼기 1에다가 x 세제곱 x제곱 x 플러스 1이야. x의 5제곱 빼기 1은 x 빼기 1에 x 4제곱 x의 세제곱 x의 제곱 x 플러스 1이야. 자, 이런 규칙이 계속 성립이 될 건데, 어떤 규칙이냐면 어떤 차수의 빼기 1이야. 빼기 1 형태의 전부. 자, 그러면 n이라고 하는 것들은 2, 3, 4, 5, 6 이런 숫자들을 의미해. 그리고 뒤쪽에는 일단 x 빼기 1, 얘들의 차수인 2, 3, 4, 5 다 빼버리면 x 빼기 1처럼 생겼잖아. 그럼 이 모양 그대로 적어놓고, 그럼 이게 1차잖아. 그러면 왼쪽에 있는 식이 2차니까 1차가 한번 생겼으면 남는 건 1차가 곱해져야 되겠지. 그래서 x 플러스 1 곱해. 얘는 3차잖아. 1차가 곱해졌으니까 남는 2차 부분이 있어야 되지. 요거 2차야. 근데 2차에서 내림 차순으로 모든 개수가 1이야. x제곱, x1, x세제곱, x제곱, x1 다 내림 차순이야. 개수가 1이고 부호도 다 더하기야. 그래서 이 규칙을 한 번에 적은 게 지금 이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들이야. 그냥 잘 기억해놔줘. 자주 쓸 수 있는 것들이야. 좀 난이도가 높은 데서 일반 학교 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이야. 그리고 자, 제곱에 대한 항들인데, 제곱에 대한 항들은 자, 요거는 위에 거랑 똑같아. 곱셈 변형 공식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은 이 부분이 원래 이쪽에 있었잖아. 근데 이걸 반대로 갖고 온 거야. 그러면서 부호가 마이너스 된 것 뿐이야. 위에서 문자 3개짜리의 제곱이야.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힘들 건데 한 개만 증명할게. 밑에는 똑같은 방식이라서. 자, 이 전체식을 2배를 해버려. 그러면 2a 제곱, 2b 제곱, 2c 제곱이지. 그 다음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야. 자, 마이너스 2ab를 들고 와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a와 b가 필요하겠지. a 제곱, b 제곱이야. 그러면 제곱 중에서 한 개 썼다는 소리야. 2a 제곱이니까 2b 제곱이니까 한 개는 썼다. 그리고 이 녀석을 들고 와서 마이너스 2bc야.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b 제곱과 c 제곱이 필요하지. 그럼 b 2번 쓰고 c는 한 번 쓴 거야. 마지막 거 마이너스 2ca야. 그럼 얘는 a 제곱이 필요하고 c 제곱이 필요해. c 한 번 갖고 오고 a 한 번 갖고 오고. 그러면 얘들도 다 사용한 거지. 그럼 이 형태들이 전부 다 뭐야? 완전 제곱식이잖아. a-b의 제곱이고 얘는 b-c의 제곱이고 얘는 c-a의 제곱이 돼. 그럼 이 세 개의 합 형태로 정의된 것들이야. 그럼 보면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이야. 근데 처음에 내가 2를 곱하고 시작을 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나눠주는 2분의 1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밑에는 부호만 다를 뿐. 다 똑같은 것들이야. 자, 그리고 3차 공식에서 위에 복잡한 식이 하나 있었지. 어디 갔나? 여기 있네. 자, 요 식 있지? 이 식에서 이 부분만 반대로 넘길 거야. 넘기면 이렇게 되지? 그리고 뒤에 넘겼잖아. 자, 이 식에서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을 구해달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 왼쪽 부분만. 그랬을 때 a, b, c가 같다라는 말이 나오면, a, b, c가 같다라고 말이 나오면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과 같지? 그럼 다시 이 부분과 같잖아. 근데 a, b, c가 같다면 a, b가 같으면 0 되고 얘도 0 되고 얘도 0 되겠지. 그러면 이 부분 다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은 3의 a, b, c랑 같다라는 요 식이 만들어지는 것들이야. 그래서 a, b, c 세 개가 같다라고 나오거나 요 힌트가 나오면 이게 성립돼. 또 하나가 더 있어. 요 부분 있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고 해도 이 법칙이 성립되는 거야. 왜? 이게 0이면 다 곱한 게 0 되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필기를 해주면 좋겠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제곱의 역수항인데 이거는 완전 제곱식에서 우리가 앞쪽에서 식 봤을 때 a 플러스 b의 제곱이 있었지. 여기서 a를 x로 두고 b를 x분의 1로 둔 것 뿐이야. 그래서 변형 공식으로 사용했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 부분 공식들은 위쪽에 있는 여기야. 여기에서 a가 누구? x, b는 x분의 1. 여기도 마찬가지야. a는 누구? x, b는 x분의 1. 그러면 밑에 공식이 증명되는 것들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예습을 하고 수업 때 만나자. 끝.